결혼 3일째 저녁이었어요. 또요? 제가 놀라서 물었을 때 그분은 미안한 듯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아침에도 했는데 점심에도 했잖아요. 저녁에 또 그러시는 거예요. 68세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체력이 대단하셨습니다. 하루 3번이 정상인가요? 친구 경숙이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60대가 그럴 리가 없어. 순떡아, 너가 잘못 센 거 아니야?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점심 전후로 밤에 자기 전까지 어김없이 계속됐거든요. 이 이야기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65세에 다시 시작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김순덕이에요. 5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혼자 살아왔는데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그냥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냈고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TV를 켜놔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둘이 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둘 다 결혼해서 타지에 살고 있어서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고작이더라고요.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지만 그것도 안부 묻고 잘 지내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혼자 밥상 앞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쓸쓸한지 아세요? 예전엔 식탁에 4명이 둘러앉아서 북적북적하게 먹었는데 이젠 혼자 앉아서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지는 거예요. 반찬을 해놔도 혼자 먹으니까 남아서 결국 버리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럴 거면 대충 먹지 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TV를 봐도 재미가 없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대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중얼거리다 보면 내 목소리만 텅 빈 거실에 메아리치는 게 그게 또 얼마나 처량한지 모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옆자리를 보면 베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40년 동안 들었던 코 고는 소리도 이제는 들을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5년을 보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만 늘어나는 게 보이는데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친구 경숙이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순덕아, 나 혼자 가기 심심한데 노인정 한번 같이 나가자라고 하더라고요. 노인정? 나보고 이제 노인정에 나오라고?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죠.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경숙이가 자꾸 졸라서 그냥 한번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노인정은 생각보다 활기찬 곳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화투도 치시고 차도 마시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한 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한 남자분이셨는데 나이는 저보다 좀 많아 보이셨지만 정정하게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경숙이한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아, 박영수 씨? 10년 전에 사별하셨대. 혼자 사신대.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갔어요. 그분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는데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네, 친구 따라왔어요. 그러시구나. 저는 박영수입니다. 저는 김순덕이에요. 악수를 나누면서 손이 따뜻하고 힘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드님은요? 둘 있는데 타지에 살아요. 자주 못 봐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멀리 사니까 명절에나 보죠. 그러시구나. 서로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게 왠지 위로가 되더라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워요.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같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혼자 사는 사람만이 아는 그 깊고 텅 빈 외로움이요. 일주일 후에 다시 노인정에 나갔습니다. 사실 그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그분이 먼저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또 오셨네요. 네, 경숙이가 또 가자고 해서요. 산책 가실래요? 날씨가 좋은데. 대답하기도 전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좋아요. 동네 뒷산길을 함께 걸었어요. 단풍이 막 물들어가는 시기라 산이 온통 붉고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는데 그 풍경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예쁘네요. 그러게요. 혼자 보기 아깝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 혼자 보기 아까운 풍경이야. 함께 걷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같은 풍경을 같이 본다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5년 동안 혼자 걷던 길인데 누군가와 함께 걸으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한 달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영수 씨와 자주 만났어요.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동네 식당에서 밥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편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고 말을 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산책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순덕 씨, 네, 저와 함께 남은 인생 보내시겠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 뭘 들은 거죠? 재혼 말입니다. 재혼이요? 65세?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이 나이에 무슨 하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는데 영수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 혼자 살아봐서 압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지요. 할 말을 잃었어요. 순덕 씨도 그러시잖아요. 5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재혼이라니. 이 나이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려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텐데 하는 기대도 있었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이게 맞는 건가 계속 자문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외롭다. 너무 외로워. 자녀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먼저 딸에게요.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뭔데요, 엄마? 재혼하려고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무슨 말씀을 하다가 딸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좋은 분 만났어. 노인정에서. 누구세요? 어떤 분인데요? 68세시고 사별하셨어. 정말 좋은 분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재산 때문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요즘 그런 사기가 많잖아요. 알아. 근데 그런 분 아니야. 외롭고 힘들어서 그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야 뭐라고 하겠어요. 정말? 네, 근데 꼭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럴게. 고마워, 딸. 전화를 끊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들도 처음엔 놀랐지만 딸보다는 빨리 받아들이더라고요. 엄마 혼자 계시는 거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좋은 분 만나셨으면 잘 됐네요.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 행복하세요. 고마워, 아들. 자녀들의 축복을 받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영수 씨에게 대답했어요. 며칠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같이 살고 싶어요.
정말요? 영수 씨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결혼 준비는 간소하게 했습니다. 이 나이에 거창하게 할 것도 없고 그냥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여서 식사하는 걸로 했어요. 결혼식 당일 딸과 아들이 왔고 영수 씨 자녀들도 왔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면서도 부모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같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딸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을 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 엄마 괜찮아. 기쁜 눈물이에요. 이제 혼자 아니시잖아요. 고마워. 딸을 꼭 안아줬어요. 식사를 마치고 영수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 될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정돈돼 있더라고요. 혼자 사시면서 청소를 잘하셨네요. 당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영수 씨가 웃으셨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 옷을 걸고 화장대에 화장품을 놓고 하나씩 제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제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영수 씨가 상을 차리는데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맛있겠는데요? 많이 드세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함께 먹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행복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정말 재혼했구나. 65세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믿기지 않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샤워를 하고 새 잠옷을 입으면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첫날 밤이네. 이 나이에 첫날 밤이라니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어요. 영수 씨가 먼저 침대에 앉아 계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앉으세요. 네.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영수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냥 오랜만이라 긴장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영수 씨의 손도 약간 떨리고 있더라고요. 천천히 해요. 영수 씨가 다정하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살며시 안아주셨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영수 씨가 불을 끄고 옆에 누우셨는데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순덕 씨, 네, 고맙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줘서요. 저야말로요. 영수 씨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요. 5년 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체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함께 침대로 향하면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외롭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영수 씨의 체온이 느껴지고 숨소리가 들리고 서로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영수 씨의 체력이 좋으셔서 68세 맞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첫날 밤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영수 씨가 물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좋았어요. 다행이에요. 오랜만이라 서툴렀는데.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이었어요. 함께 웃었습니다. 운동 많이 하세요? 제가 물었더니 영수 씨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네, 매일 산책하고 스트레칭도 하고요. 나이 들수록 건강 관리를 해야 해서요. 그래서 정정하시구나.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 영수 씨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저도 정말 행복합니다. 잘 자요. 네, 잘 자요. 눈을 감으니 잠이 왔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해가 막 떠오르고 있는데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6시였어요. 몸이 약간 피곤했습니다. 어젯밤 오랜만이라 그런가. 이불을 살짝 들춰보니까 옆에서 영수 씨가 깊이 잠들어 계시는데 편안한 얼굴로 코를 골고 계시더라고요. 푹 주무시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침실 밖으로 나왔어요. 거실로 가는데 발소리가 날까봐 살금살금 걸었는데 이렇게 누군가를 배려하며 움직이는 게 오랜만이라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니까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봤는데 아침 공기가 맑고 투명해 보이는 게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신혼 첫 아침이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설레면서도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밥솥에 쌀을 넣고 물을 맞추면서 이제 혼자가 아니라 둘이니까 밥도 많이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이기로 했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어서 육수를 내는데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참 정겹게 들리더라고요. 김치를 꺼내고 반찬들도 하나씩 준비하면서 잘 드시려나 하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예전 남편은 아침을 많이 안 드셨거든요. 영수 씨는 어떠실까 궁금했어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밥도 거의 다 됐을 때쯤 영수 씨가 일어나셨습니다. 부엌으로 오시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벌써 일어나셨어요? 네, 일찍 눈이 떠서요. 밤 냄새에 잠이 깼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여기까지 나더라고요. 씻고 오세요. 곧 다 돼요. 네, 그럴게요. 영수 씨가 화장실로 가시는 동안 저는 상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밥그릇에 밥을 퍼담고 찌개를 뚝배기에 덜어서 식탁에 올렸어요. 김치며 나물이며 반찬들도 예쁘게 놓으니까 신혼집 첫 아침상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 앞에 섰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려는데 영수 씨였습니다. 여보. 응? 영수 씨의 목소리가 낮게 귓가에 들렸습니다. 지금 식사 전인데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는데 영수 씨는 그냥 저를 안고 계셨어요. 당신이 너무 좋아서요. 아침부터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모습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젯밤에 했잖아.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영수 씨가 천천히 저를 돌려 세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데 영수 씨의 눈빛이 어젯밤과 똑같더라고요. 손을 닦았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면서 가스불을 확인했어요. 영수 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없이 침실로 향했어요. 아침부터 놀라웠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영수 씨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면 뭐든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밝은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이었어요. 영수 씨가 저를 안아주셨는데 어젯밤과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새벽 공기처럼 맑고 깨끗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함께 침대로 향했고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햇살 아래서 서로를 느끼는 시간이었는데 밝은 빛 때문에 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더 선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영수 씨의 체온이, 숨소리가 모든 게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영수 씨의 체력이 정말 좋으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68세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활력이 넘치셨거든요. 끝나고 나서 침대에 앉아 있는데 멍한 기분이었어요. 아침에도, 어제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싫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8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 밥이.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찌개가 식어 있었어요. 다시 불을 켜서 데우면서 늦은 아침이네 하고 쓴웃음이 났습니다. 밥도 보온 상태로 그대로 있었는데 다행히 맛은 괜찮을 것 같았어요. 영수 씨가 깨끗하게 씻고 나오셨습니다. 식탁에 앉으시더니 감탄하시는 거예요. 정성스럽네요. 식어서 다시 데웠어요. 괜찮습니다. 맛있겠어요. 식사를 시작했어요. 영수 씨가 밥을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첫 공기를 다 드시고 두 번째 공기를 퍼가시는데 그것도 다 드시고 세 번째까지 드시는 거예요. 밥 세 공기나 드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영수 씨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운동 많이 해서 그런지 양이 많이 필요해요. 정말 건강하시네요. 식사를 마치고 영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산책 다녀올게요. 매일 하거든요. 그래요? 다녀오세요. 같이 가실래요? 아니에요. 전 집 정리 좀 할게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영수 씨가 외출하시고 나서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이게 정상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첫 남편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조용하고 평범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고 나이가 들면서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수 씨는 완전히 달랐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보는데 이게 매일 계속될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외롭지 않다는 게 좋기도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영수 씨가 돌아오셨어요. 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다녀왔어요. 많이 걸으셨어요? 네, 1시간 정도요. 샤워하세요. 그럴게요. 영수 씨가 샤워하시는 동안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김치찌개 재료가 있더라고요. 돼지고기를 썰고 김치도 썰어서 냄비에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요리를 하고 있는데 영수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셨습니다. 뭐해요? 김치찌개요. 좋네요. 그런데 영수 씨가 거실로 가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슬쩍 제 뒤로 다가오시더라고요. 왜 오시지? 의아했습니다. 여보, 영수 씨가 부르셨어요. 네. 돌아봤는데 영수 씨의 눈빛이 또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지금 요리 중인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영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설마, 설마 또 믿기지 않았어요. 여보, 벌써요? 제가 물었습니다. 벌써? 아침에 했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너무 좋아서요. 영수 씨가 웃으셨어요. 가스불을 껐습니다. 손을 씻었어요. 이게 맞나? 혼란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는데 영수 씨가 옆에 앉으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다시요. 오늘 두 번째였어요. 아침에 한 번, 지금 한 번이요. 하루에 두 번? 놀라웠습니다. 영수 씨는 여전히 활력이 넘쳤어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 감탄이 나왔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끝나고 나서 시계를 봤어요.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다 지났네. 한숨이 나왔어요. 미안해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점심 늦어졌네요. 괜찮아요.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찌개를 다시 데웠습니다. 식어버린 찌개를 보면서 오늘만 벌써 두 번 하고 속으로 계산했어요.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식사하세요. 네, 고마워요. 영수 씨가 또 밥을 잘 드셨어요. 역시 세 공기를 드시더라고요. 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을 조금만 먹었어요.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오늘 두 번, 어제 한 번. 이게 정상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천천히요. 시간을 끌면서요. 영수 씨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친구한테 물어볼까? 경숙이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망설여졌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영수 씨 옆에요. 조용히 TV를 켰는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이게 매일 계속될까? 불안했습니다. 영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혼란스러웠어요. 오후가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영수 씨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이 정도구나. 안도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생선을 구웠습니다. 나물도 무쳤고 된장국도 끓였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했어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요리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좋아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하루에 2번. 이게 정상일까? 68세가 이럴 수 있나?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결심했어요. 경숙이한테 전화해야겠다. 혼자 고민하긴 힘들었습니다. 누군가와 나눠야 할 것 같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잠옷을 입고 침실로 들어갔는데 긴장됐습니다. 오늘 또 그러실까? 불안했어요. 다행히 영수 씨는 그냥 주무셨어요. 침대에 누워서 책을 보시다가 불을 끄고 주무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떨까? 매일 이럴까? 아니면 오늘만 특별한 걸까? 궁금했어요. 영수 씨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제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어요. 아니, 어제보다 더 빨랐습니다. 일어나자마자였거든요. 침대에서 나오기도 전에 영수 씨가 다가오셨어요. 여보. 네. 대답은 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구나. 또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아침부터요. 어제도 이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수 씨가 너무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수 씨의 활력은 여전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 감탄이 나왔습니다. 끝나고 일어났어요. 씻고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일상이 되는 것 같았어요. 아침을 먹고 영수 씨는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혼자 남아서 집안을 정리했어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평범한 오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생각이 있었어요. 오늘도 또 그러실까? 점심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국수를 끓여서 함께 먹었는데 영수 씨가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재미있는 장면이었어요.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시계를 보니 3시였습니다. 오후네. 영수 씨가 옆에 앉으셨어요. 뭐 봐요? 드라마요. 재미있어요? 네, 괜찮아요.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영수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는 거예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 영수 씨가 부르셨어요. 네. 돌아봤는데 영수 씨의 눈빛이 또 그랬어요. 설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요?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 TV 보는 중인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깐만요. 영수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아침에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도 지났고, 지금 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TV를 껐어요. 영수 씨를 바라봤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파에서 서로를 느꼈습니다. 뜨거웠어요. 영수 씨의 체온이 느껴졌는데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밝은 오후였거든요. 이런 시간에 이런 일을 하다니 신기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영수 씨는 여전히 활력이 넘쳤습니다. 멈추지 않으셨어요. 68세 맞으세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서로를 느끼는 시간이었는데 뜨거운 오후였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끝나고 나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것 같았어요. 지금 몇 시지? 시계를 봤습니다. 4시였어요. 1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오늘 몇 번째지? 손가락으로 세어봤습니다. 아침에 한 번이요. 방금 한 번이고요. 2번. 아니, 잠깐만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 번 했고, 방금 오후에 또 한 번 했어요. 2번 맞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제는 아침하고 점심 전이었는데 오늘은 아침하고 오후예요. 매일 2번씩 하시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수 씨가 말했어요. 물 좀 주실래요? 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따라서 드렸어요. 영수 씨가 마시더니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다시 켰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루에 2번, 매일. 이게 정상인가? 계속 그 생각만 들었어요. 저녁 준비 시간이 됐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고등어를 구웠어요. 시금치도 무쳤고 된장국도 끓였습니다. 6시에 저녁을 먹었어요. 영수 씨는 잘 드셨습니다. 밥 3공기에 반찬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맛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저녁 먹고 또 그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천천히요. 시간을 끌었어요.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7시였습니다. 영수 씨는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다행이다. 안도했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봤어요. 영수 씨도 신문에 집중하셨고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영수 씨가 신문을 접으셨어요. 샤워할게요. 네. 화장실로 가셨습니다. 오늘은 끝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침하고 오후에 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시겠지. 안심했습니다. 영수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셨어요. 깨끗한 잠옷을 입으셨습니다. 시원하세요? 네, 시원해요. 거실로 오셨습니다. 함께 TV를 봤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재미있게 봤습니다. 9시가 됐어요. 이제 자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샤워할게요. 일어났어요. 다녀오세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기분 좋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잠옷을 입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수 씨가 먼저 누워 계셨어요. 다녀왔어요. 응. 저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끄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영수 씨가 움직이셨어요. 제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순간 긴장했습니다. 여보, 영수 씨가 불렀어요. 네. 대답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영수 씨가 저를 안았어요. 설마 또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벌써 2번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오늘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가 제 말을 막았어요. 안 되겠구나. 체념했습니다. 다시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3번째였어요. 아침에 1번, 오후에 1번, 지금 밤에 또 1번이요. 하루에 3번? 충격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느꼈습니다. 뜨거웠어요.
영수 씨의 숨소리가 들렸는데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밤새 함께 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수 씨의 체력이 경이로웠어요. 68세 맞나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활력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끝이 났습니다. 영수 씨가 만족스럽게 누우셨어요. 좋았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1시였습니다. 2시간이나 지났어요. 피곤하다. 정말 피곤했습니다. 영수 씨는 금방 잠드셨어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세어봤어요.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밤에 한 번이요. 3번. 확실히 3번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68세가? 이게 정상인가? 혼란스러웠어요. 첫 남편은 절대 이렇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었어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수 씨는 하루에 3번이에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 3번이면 일주일이면 21번이에요. 한 달이면 아니 계산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매일 이럴까? 오늘만 특별한 걸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불안했어요. 경숙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 전화해야겠다. 혼자 고민하긴 힘들었어요. 누군가와 나눠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의 코 고는 소리가 컸어요.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뒤척였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나만 이상한가?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한참 후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깊게 자지 못했어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거웠습니다. 피곤했어요. 잘 못 잤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옆을 봤어요. 영수 씨는 상쾌하게 일어나셨습니다.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떨까? 또 3번? 아니면 더 많이? 불안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결심한 게 있었어요. 경숙이한테 꼭 전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혼한 지 정확히 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매일 똑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한 번, 점심 전후로 한 번, 밤에 자기 전에 한 번이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됐어요. 처음엔 놀랐습니다. 그 다음엔 당황했고요. 이젠 익숙해진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힘들었어요. 몸도 피곤했고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계속 그 생각만 들었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어서 경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경숙아. 순떡아. 나 좀 만나자. 왜? 무슨 일 있어? 응,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럼 카페에서 보자. 좋아. 약속을 잡았습니다. 영수 씨에게 말했어요. 오늘 친구 만나요. 그래요? 누구? 경숙이요. 아, 좋은 친구분이시죠? 네. 점심때 올게요. 천천히 오세요. 영수 씨가 웃으셨습니다.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옷을 골라 입고 화장도 했는데 거울을 보니까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잘 못 잤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카페로 향하는데 가는 내내 뭐라고 말할지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하지? 너무 노골적이면 이상하고, 하지만 돌려 말하면 이해 못하고, 고민이 깊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어요.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였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경숙이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순떡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숙아. 다가가서 앉았어요. 오랜만이다. 그러게. 결혼하고 처음 보네. 응.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신혼 어때? 경숙이가 물었어요. 응, 그게 하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왜? 뭔데? 말이 막혔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경수가, 응? 나 좀 이상한 거 아닐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경숙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게, 왜? 무슨 일인데?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어쨌는데? 경숙이가 급해졌어요. 너무 자주. 자주? 응.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주 뭘? 그걸.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그거. 경숙이가 알아들었어요. 응. 얼마나 자주인데? 경숙이가 물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하루에 3번? 응, 정말, 정말이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8세 남자가? 응, 말도 안 돼. 경숙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놀랐어. 순떡아, 너 잘못 센 거 아니야? 아니야. 확실해.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아침에요 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한 번. 응. 점심 전후로 한 번. 또, 밤에 자기 전에 또 한 번. 3번이네. 응.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 경숙이가 다시 물었어요. 응, 하루도 안 빠지고. 일주일 내내? 응. 그럼 일주일에? 21번. 작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경숙이가 입을 막았어요. 나도 믿기지 않아. 정말 68세 맞아? 맞아. 말도 안 돼, 순떡아. 경숙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나도 몰라. 70세 가까운 남자가? 그러게. 병원 가봤어? 아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건강해 보여. 그래도 경숙이가 걱정했습니다. 매일 산책도 하고 제가 말했어요. 응, 밥도 3공기씩 먹고. 정말? 응, 운동 많이 했대. 그래도 이건 좀. 경숙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럼 어떡해? 힘들잖아. 응, 좀 힘들긴 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 말해야지. 뭐라고? 줄여달라고.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근데 경수가, 응? 한편으론 외롭진 않아. 작게 말했습니다. 경숙이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건 맞는 말이다. 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나도 그랬잖아. 경숙이도 혼자였으니까요. 그래도 너무 자주면. 응, 그건 맞아. 힘들 것 같은데. 힘들긴 해. 말해봐. 솔직하게. 망설여졌습니다. 순덕아. 경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응? 내가 편해야 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참지 마. 알았어. 한참 동안 이야기했어요. 경숙이와 커피도 한 잔 더 시켰는데 시간이 흘러서 점심때가 됐습니다. 나 가봐야겠어. 일어났어요. 그래. 집에 가. 응. 그리고 순떡아. 응?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 알았어. 힘들면 전화해. 고마워, 경수가.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군가와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없었어요.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고민이 계속됐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녀왔어요. 어떻게 다녀왔어요? 영수 씨가 반겼습니다. 응, 좋았어. 친구분이 잘 계시던가요? 응, 잘 지내. 다행이네요. 영수 씨가 웃으셨습니다. 점심을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국수를 끓였습니다. 함께 먹었는데 영수 씨는 잘 드셨어요. 역시나 양이 많았습니다. 오후가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평온했어요. 영수 씨는 신문을 보셨고 저는 빨래를 했습니다.
조용한 오후였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TV를 봤어요. 평범한 저녁이었는데 오늘은 조용하네 하고 안도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침실로 들어갔는데 영수 씨가 먼저 누워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냥 주무실까? 기대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조용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영수 씨가 움직이셨어요. 여보. 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구나. 알 수 있었어요. 영수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오늘도 말하려고 했지만 멈췄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다시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세 번째였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느꼈는데 뜨거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밤새 계속됐는데 영수 씨의 활력은 여전했어요.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멈추지 않으시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체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경이로웠습니다. 한참 후에 끝이 났습니다. 영수 씨가 만족스럽게 누우셨어요. 좋았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매일같이, 정말 매일같이 한숨이 나왔어요. 영수 씨는 금방 잠드셨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우리 일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경숙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외롭진 않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외롭진 않았습니다. 5년 동안의 공허함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힘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계속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깊지 않은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역시나 영수 씨가 다가오셨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솔직하게 제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2주차가 됐습니다. 결혼한 지 정확히 14일째였어요. 그 2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패턴이 계속됐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점심 전후로 밤에 자기 전에요. 하루 3번씩이 14일 동안 계속된 거예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 3번이면 2주면 42번이에요. 42번. 믿기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몸이 피곤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았고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거울을 보면 눈 밑에 그늘이 생긴 게 보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수 씨가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당신 만나서 정말 좋아요. 매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힘들어요라고 말을 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물을 틀어놓고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영수 씨가 다가왔어요. 뒤에서 안아주시면서 고마워요. 당신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행복하긴 한데 힘들기도 했거든요. 저도 고마워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오후였어요.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TV를 보고 있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영수 씨가 옆에 앉으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또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 네.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당신. 네. 괜찮아요? 영수 씨가 물으셨어요.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네, 괜찮아요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함께 침실로 향했습니다. 또요. 오늘도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서로를 느꼈는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말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피곤해 보여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요? 네.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영수 씨는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그럼 왜 표정이? 그냥 피곤해서요. 영수 씨가 걱정스럽게 보셨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천천히요. 생각을 정리하면서요. 말해야 해. 이대로는 안 돼. 결심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어요. 영수 씨가 먼저 누워 계셨는데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예상대로 영수 씨가 다가오셨습니다. 여보, 네. 심호흡을 했어요. 영수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응? 잠깐만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왜요? 영수 씨가 물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사실은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응, 제가 좀 힘들어요. 드디어 말했습니다. 힘들어요? 영수 씨가 놀라셨어요. 네. 어디가 아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요. 매일 이렇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영수 씨가 침묵했어요. 잠시 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그랬나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영수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가 아니죠. 제가 몰랐어요. 영수 씨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둘 다요. 어둠 속에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사실은요. 영수 씨가 말을 꺼내셨습니다. 네. 저 원래 이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 배우자도 네. 힘들어했어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수 씨가 계속 말했어요. 말없이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몰라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영수 씨의 방식이 이게 사랑의 표현이구나 하고 느껴졌어요. 여보, 제가 말했습니다. 네.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계속 말했어요. 조금만. 네. 횟수를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둠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네. 정말요? 당신이 싫으면 절대 안 할게요. 확고한 말씀이셨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고맙죠. 받아줘서요. 영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안아주셨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냥 안아주시는 거였어요. 따뜻한 포옹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해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 한두 번으로 제가 제안했어요. 네. 그럴 수 있으세요? 노력할게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영수 씨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안고 잠들었는데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영수 씨가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지켜주시네. 감사했습니다.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영수 씨도 상쾌하게 일어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을 먹었어요. 대화를 나눴는데 편안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어요. 뭔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산책 다녀올게요. 영수 씨가 나가셨습니다.
혼자 남아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말하길 잘했다. 솔직하게 말하니까 서로 이해하게 되네.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조용했습니다. 영수 씨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다가오지 않으셨는데 저녁도 평온했습니다. 정말 지켜주시네. 고마웠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어요. 영수 씨가 먼저 누워 계셨는데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여보, 영수 씨가 불렀어요. 네. 오늘은, 네. 괜찮으세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도 그리웠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뭔가 허전했거든요. 네, 괜찮아요. 대답했습니다. 영수 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천천히요. 배려하면서요. 다정하게요. 함께 침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달랐어요.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배려하면서 시간을 가졌어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뜨거웠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었고 더 진심이었어요. 서로를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수 씨도 다르셨어요. 천천히 하셨는데 배려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끝나고 나서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좋았어요.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제가 고맙죠. 영수 씨가 웃으셨습니다. 안고 잠들었어요. 편안했습니다. 대화를 하길 잘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니까 서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은 한 번이었어요. 하루에 한 번이요. 그 정도면 괜찮았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아침엔 조용했고 저녁에 한 번이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하루 한 번, 가끔 두 번이요. 그 정도였어요. 훨씬 나아졌습니다. 몸도 덜 피곤했고 마음도 편안했어요. 대화가 중요하구나. 깨달았습니다. 영수 씨도 좋아 보이셨어요. 예전만큼 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하셨고 배려하셨어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어느 날 영수 씨가 말했어요. 네. 말해줘서 고마워요. 네. 솔직하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깨달았어요. 영수 씨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뭐요? 제가 물었어요. 사랑은요? 네.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걸요. 감동이었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게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고맙죠. 이해해 주셔서요. 당연한 거예요.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대화를 통해서요. 솔직함을 통해서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가끔은 예전처럼 하루 3번인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한두 번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함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3달째였어요. 대화를 나눈 후로 많은 게 변했습니다. 영수 씨는 약속을 잘 지키셨고 저도 편안해졌어요. 요즘은 하루 한 번에서 2번 정도였습니다. 가끔 3번인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정도였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달라진 방식이었어요. 예전처럼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배려하면서 시간을 가졌고 그게 더 좋았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침이었어요. 창밖을 보니까 가을이 깊어지고 있더라고요. 단풍이 완전히 물들어서 온 산이 붉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예쁘네요. 혼잣말을 했어요. 영수 씨가 뒤에서 다가오셨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함께 창밖을 봤어요. 드라이브 갈래요? 드라이브요? 네, 단풍 구경.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좋아요. 대답했어요. 그럼 준비하죠. 네.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차를 타고 나갔어요. 영수 씨가 운전하셨는데 교회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니까 단풍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와, 정말 예뻐요. 감탄이 나왔습니다. 맞죠? 영수 씨가 웃으셨어요. 이 길 자주 오세요? 가끔요. 혼자? 네, 혼자 왔었죠. 약간 쓸쓸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좋아요. 영수 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운전하면서도 한 손으로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쉴까요? 좋아요. 차를 세웠어요. 차에서 내려서 전망대로 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온 산이 단풍으로 물들어 있는데 그 아래로 계곡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그러게요. 함께 서서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사진 찍을까요? 좋아요. 영수 씨가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함께 찍었는데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잘 나왔네요. 그러게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전망대를 구경하고 차로 돌아왔어요. 차에 앉았는데 영수 씨가 시동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냥 영수 씨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수 씨의 눈빛이요. 여기서 놀랐어요. 여보,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영수 씨가 웃으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차장의 차도 우리 차 하나뿐이었어요.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영수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차 안에서요. 이럴 수가. 당황스러웠지만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하나가 됐어요. 차 안에서요. 창밖으로는 단풍이 보이고 햇살이 들어오는 가운데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좁은 공간이라 더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영수 씨의 체온이, 숨소리가 모든 게 생생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이러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창문에 김이 서렸습니다. 밖이 안 보일 정도로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끝나고 나서 서로를 봤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둘 다 웃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좋아서요. 영수 씨가 말했어요. 저도요. 진심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처음이죠? 네, 처음이에요. 어때요? 신기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차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는데 가을 냄새가 났어요. 상쾌하네요. 그러게요. 함께 웃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손을 잡고 있었는데 따뜻했어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고 편안한 드라이브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드라이브 좋았어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또 가요. 좋아요.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딸.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정말? 네, 보고 싶어서요. 좋아, 와라. 기뻤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딸이 왔습니다. 사위도 함께요. 어머니, 어서 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둘러보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깨끗하네요. 그럼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었어요. 영수 씨가 대화를 잘 이끄셨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요? 바쁘죠?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딸이 저를 자세히 봤어요. 엄마, 응?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내 예전보다 다행이다. 웃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응, 좋아. 혼자 아니시니까요. 그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에요. 딸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울지 마. 기뻐서요. 고마워.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5년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아요. 알아. 이제 행복하시니까 저도 좋아요. 고마워, 딸. 포옹했습니다. 저녁까지 함께 먹었어요. 영수 씨가 요리를 도와주셨는데 딸이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새아버지가 요리도 하세요? 응, 잘하셔. 대단하시네요. 감탄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딸과 사위가 돌아갔어요. 또 올게요. 그래, 자주 와. 네.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딸분이 좋으시네요. 네, 착해요. 당신 닮아서요. 과찬이세요. 웃었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영수 씨가 닦으시고 제가 헹궜습니다. 팀워크가 좋네요. 그러게요. 둘 다 웃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TV를 켰는데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함께 봤는데 재미있었어요. 영수 씨가 제 어깨에 기대셨습니다. 피곤하세요? 아니요, 편안해서요. 그렇군요. 함께 TV를 봤습니다. 밤이 됐어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수 씨가 먼저 누우셨는데 불을 끄고 저도 누웠어요. 오늘 좋았어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딸분이 와서요. 네. 가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영수 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냥 안고만 계셨습니다. 사랑해요. 저도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영수 씨가 물으셨어요. 오늘은요? 네. 괜찮으세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피곤하진 않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대답했어요. 천천히 함께 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요. 급하지 않게요.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뜨거웠지만 다정했어요. 영수 씨의 체온이 느껴졌는데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우리만의 방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끝나고 나서 안고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밤이었어요. 영수 씨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는데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영수 씨가 먼저 일어나셨더라고요.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시지? 일어나서 나갔어요. 영수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머, 뭐 하세요? 당신 피곤할 것 같아서요. 괜찮은데. 전 할 수 있어요. 감동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영수 씨가 준비한 아침이었는데 간단했지만 맛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잘 먹을게요. 함께 먹었습니다. 당신, 영수 씨가 말했어요. 네, 행복해요. 저도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웃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는데 평온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영수 씨의 활력은 대단했고 가끔은 하루 3번인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한두 번이었고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했다는 거였습니다. 대화를 통해서요. 솔직함을 통해서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5년 동안의 공허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5개월이 지났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반년 가까이 됐어요.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눈이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수 씨가 다가오셨어요. 정말 예쁘네요.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지난 몇 달을 돌아봤어요. 처음엔 놀랐습니다. 하루 3번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당황스럽고 힘들었죠. 하지만 대화를 나누고 나서 많은 게 변했습니다. 영수 씨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고, 저도 영수 씨의 사랑 표현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젠 익숙했습니다. 요즘은 하루 한두 번이었어요. 가끔 3번인 날도 있었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였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여보, 영수 씨가 말했어요. 네, 이번 주말에 제 아들이 온대요. 정말요? 네, 며느리랑 손주도 같이요. 좋네요. 미소가 났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어린 손주가 먼저 뛰어들어오더라고요. 할아버지, 우리 손주, 영수 씨가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인사했어요. 어서 와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어요. 아들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집이 밝아졌네요. 그래. 영수 씨가 물었어요. 네, 예전보다 훨씬요. 다행이다. 영수 씨가 웃으셨습니다. 점심을 준비했어요. 미리 장을 받았기 때문에 갈비찜을 만들었는데 며느리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함께 부엌에서 요리했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응? 아버지 표정이 정말 좋으세요. 그래요? 네, 예전엔 항상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그랬구나.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갈비찜이 완성됐어요. 식탁에 올렸는데 손주가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더라고요. 와, 맛있겠다. 많이 먹어. 제가 말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손주가 말을 많이 했는데 재미있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요. 응? 제가 1등 했어요. 대단한데? 그죠? 자랑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응? 정말 행복하세요? 당연하지. 다행이에요. 너도 걱정 많았지? 네, 솔직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 영수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정말 좋아. 네, 매일 행복해.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녁까지 함께 보냈어요. 손주와 놀아주고 대화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지고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또 올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자주 와. 네.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영수 씨가 소파에 앉으셨는데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힘드세요? 아니요, 좋았어요. 그래도 쉬세요. 네. 영수 씨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천천히요.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요. 가족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경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덕아. 응, 경수가. 만날래? 좋아.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로 갔어요. 경숙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순덕아. 경수가. 앉았어요. 어때? 경숙이가 물었습니다. 뭐가? 결혼 생활. 좋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뭐가? 그거. 하루 3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 그거.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한두 번. 정말? 응.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했어. 계속 말했어요. 응. 솔직하게. 그래서 이해해줬어. 다행이다. 경숙이가 안도했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3번인 날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응, 괜찮아. 힘들지 않아? 이젠 익숙해졌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말을 이었어요. 응?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럼 마음이지. 무슨 말이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경숙이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엔 놀랐어. 당연하지. 68세가 하루 3번이라니. 나도 믿기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알아. 뭘? 이게 그분의 사랑 방식이라는 걸. 경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롭지 않으니까. 계속 말했어요. 응,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순덕아. 응, 너 정말 많이 변했어. 그래. 응, 행복해 보여. 고마워. 함께 웃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를요. 동네 소식도 나누고 자녀들 얘기도 하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수 씨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녀왔어요? 네. 친구분 잘 계시던가요? 네, 잘 지내요. 다행이네요. 영수 씨가 웃으셨습니다. 저녁을 함께 준비했어요. 영수 씨가 양파를 썰고 저는 고기를 재웠습니다. 함께 움직이는 게 이젠 자연스러웠어요. 여보, 제가 말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왜요? 이해해 주셔서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고맙죠. 영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집 정리하고 빨래했어요. 힘들었겠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밤이 됐어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수 씨가 먼저 누워 계셨는데 불을 끄고 저도 누웠어요. 영수 씨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오늘은요. 네. 그냥 안고만 있을게요. 네.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말했어요. 정말요? 네. 그럼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천천히 함께 했어요. 서로를 배려하면서요. 급하지 않게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뜨거웠지만 다정했어요. 영수 씨의 체온이 느껴졌는데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우리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수 씨도 천천히 하셨어요. 배려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변하셨구나. 감동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안고 잠들었어요.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영수 씨의 심장 소리가 들렸는데 규칙적이고 안정적이더라고요. 행복하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도 깨어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다행이에요. 미소를 나눴습니다. 일어나서 창밖을 봤어요. 눈이 그쳤습니다. 하얀 세상이 펼쳐져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넋을 잃고 봤어요. 예쁘다. 정말이요. 영수 씨도 함께 봤습니다. 여보, 제가 말했어요. 네, 저 행복해요. 저도요. 정말로요. 저도 정말이에요. 손을 잡았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토스트와 달걀을 했는데 함께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고마워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충분히 행복했어요. 오늘 뭐 할까요? 영수 씨가 물으셨습니다. 눈 구경 갈까요? 좋아요. 그럼 준비해요. 네.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 공원으로 갔는데 눈이 소복이 쌓여 있더라고요. 와, 예쁘다. 감탄이 나왔습니다. 함께 걸었어요. 하얀 눈 위를 걸으면서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찍히는데 둘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지더라고요. 우리의 길이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눈 덮인 풍경을 바라보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5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여보, 영수 씨가 말했어요. 네,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고맙죠. 외롭지 않게 해줘서요. 저도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죠? 영수 씨가 물으셨어요. 응, 솔직히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그랬어요. 이젠 괜찮아요. 진심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서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영수 씨가 웃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는데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정말 아름다웠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몸이 녹으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보, 제가 말했어요. 네,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다행이에요. 왜요? 가끔 불안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게 계속될까? 당연히 계속되죠. 정말요? 네.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영수 씨가 말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계속될 거예요. 네. 안심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온했어요. 함께 TV를 보고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이게 사랑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5개월 동안 많은 게 변했어요. 처음에 놀라움도 당황스러움도 힘들었던 것도 이젠 추억이 됐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영수 씨의 사랑 방식을요. 우리만의 일상을요. 하루 한두 번, 가끔 3번이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의 텅 빈 시간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매일 행복했습니다. 완벽한 사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만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결혼한 지 정확히 반년이 됐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소복이 쌓이는 걸 보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수 씨가 다가오셨어요. 뒤에서 안아주시면서 함께 눈을 봤습니다. 예쁘네요. 그러게요. 벌써 6개월이에요. 정말 빠르죠? 행복한 시간은 빠르대요.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산책을 나가셨고 저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6개월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정에서 처음 만났을 때요.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한 남자분이 제게 다가와서 처음 오셨어요? 라고 물으셨던 그 순간이 생생했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분과 재혼하게 될 줄은요. 결혼식 날도 기억났어요. 간소한 시기였지만 딸이 눈물을 흘리며 이제 혼자 아니시잖아요 라고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첫날 밤이 시작이었죠. 68세 남편이 그렇게 활력이 넘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놀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또 그러셨을 때 저는 어제도 했는데 하고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점심 전에 또 한 번, 밤에 또 한 번이요. 하루 3번씩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매일 아침, 점심, 밤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됐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경숙이한테 전화했을 때가 생각나요. 하루 3번씩이야.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경숙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70대에 가까운 분이 그럴 리가 없어라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2주가 지나면서 몸이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 밑에 그늘이 생긴 게 보였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영수 씨가 너무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당신 만나서 정말 좋아요. 매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힘들어요라고 말을 해요?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밤에 침실에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좀 힘들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제대로 전했습니다. 영수 씨도 고백하셨어요. 전 배우자도 힘들어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영수 씨에게도 이게 고민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다른 방법을 몰라요. 영수 씨가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분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서툴지만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대화를 나눈 게 전환점이었어요. 하루 한두 번으로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을 때 영수 씨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신이 싫으면 절대 안 할게요. 확고한 대답이었어요. 그 후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하루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로 줄었어요. 가끔 세 번인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정도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배려하면서 시간을 가졌고 그게 훨씬 좋았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깨달았습니다. 3개월쯤 됐을 때 딸이 왔었죠. 엄마,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제가 정말 변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5년 동안의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실감했어요. 차를 마시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웠습니다. 영수 씨의 활력은 여전했고 가끔은 여전히 3번인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사랑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도 배웠어요. 영수 씨에게는 이게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었고 저를 외롭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었어요. 그걸 이해하게 되니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계속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고 영수 씨는 이해해 주셨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외롭지 않다는 거였어요. 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혼자 먹는 밥이, 혼자 보는 TV가, 혼자 자는 밤이 얼마나 쓸쓸했는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영수 씨가 돌아오셨어요. 산책을 마치고 들어오시는데 볼이 발개지셨더라고요. 추워요? 괜찮아요. 따뜻한 차 드릴게요. 고마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내려서 드렸어요. 함께 소파에 앉아서 마셨는데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뭐 생각해요? 영수 씨가 물으셨어요. 그냥 지난 6개월을요. 어때요? 좋았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저도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다행이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저도요.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영수 씨가 도와주셨는데 함께 요리하는 게 이젠 익숙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우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내일 뭐 할까요? 그냥 집에 있어요. 좋아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했어요. 맛있게 먹으면서 이게 일상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영수 씨가 닦으시고 제가 헹궜어요. 팀워크가 좋았습니다. 다 됐어요.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함께 웃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재미있게 봤습니다. 영수 씨가 제 어깨에 기대셨어요. 피곤하세요? 아니요, 편안해서요. 그렇군요.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수 씨가 먼저 누워 계셨는데 불을 끄고 저도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네. 고마워요. 왜요?
6개월 동안요. 말없이 들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영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요. 외롭지 않았어요. 저도요. 당신 덕분이에요.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그랬죠. 영수 씨가 계속 말했어요. 괜찮아요.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이해 못할 줄 알았어요. 이해해요. 진심이었습니다. 깨달았어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 게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영수 씨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고맙죠. 이해해 주셔서요. 당연한 거예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냥 안고 잠들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를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영수 씨의 심장 소리가 들렸는데 규칙적이고 안정적이더라고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외로움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홀로 된 지 오래되신 분들이요.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은 사랑도 사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론 당황스러워도, 때론 힘들어도요. 함께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68세 남편이 하루 3번씩 원했을 때 놀랐었죠. 이게 정상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믿지 못했어요.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계속됐어요. 힘들었어요. 몸도 피곤했고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힘들어요라고요. 남편은 이해해줬어요. 함께 조정했습니다. 지금은 하루 한두 번이에요. 가끔 안 하는 날도 있고 가끔 3번인 날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배려하는 마음이고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5년 동안 혼자였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혼자 먹는 밥이, 혼자 보는 TV가 얼마나 쓸쓸한지요. 하지만 지금은 외롭지 않아요. 누군가 함께 있으니까요. 밥을 같이 먹고 TV를 함께 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때론 다투기도 하고, 때론 서운하기도 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함께니까요. 황혼의 사랑은 젊은 날의 사랑과 달라요. 낭만적이진 않지만 더 깊습니다. 더 진실해요. 서로의 외로움을 알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받아줄 수 있어요. 그게 황혼의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외로우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늦은 사랑도 사랑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요. 때론 당황스러워도, 때론 힘들어도요. 함께라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저는 행복해요. 정말로요. 6개월 전에 저는 상상도 못했을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행복하실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사랑을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함께라는 것이 전부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외로우신 분들께 용기를 드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눈을 감았습니다. 영수 씨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었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어요.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거예요. 이런 날들이요. 우리의 일상이요.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행복한 우리만의 사랑이요. 그렇게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요. 편안한 잠이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영수 씨와 함께요.
행복한 하루가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황혼의 사랑이 아름답게요.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